네, 안녕하세요. 바른생활 어른이 채원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연쌤, 네, 그 사이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칭찬 공격을 좀 받았어요. 네. 좀 부러워요. 어떤 게요? 공격을 아니요, 받는 미모가 게요? 유지되시는 게. 전 맨날 구박받거든요. 분명히 더덕님이 저랑 결혼한 이유는 제 외모에 대한 그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옆에 이상한 사람 달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쁜 사람 너무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지 마세요. 네. 합리적인 추론. 잘생기셨어요, 기피디님. 잘생기셨어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만 못하다고 지금 맨날 구박하거든요. 무슨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오래 하세요. 네. 진행을 하시죠. 네. 쓸데없는 소리는 1분이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우정입니다.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네. 두 분은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너무 아이라서. 네. 아니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게 참 애매한데 사회생활이라는 면에서 봤을 땐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친구?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은데 우정을 나눌 사람.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극내향인데다가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에너지가 생기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있으면 좋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신 거죠? 그런가 봐요. 문제가 있죠. 사회 부적응과. 호동님은 어떠세요? 저의 특성이 의미부여가 좀 심한 특성이 있나 봐요. 이게 아주 꼬마 때부터의 생각이었는데 친구란 무엇일까?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내 친구가 맞나? 아는 관계면 친구인가? 왜 저들은 저렇게 서로가 친구라고 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릴 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정의에 대해서 되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친구로서 서로 가져야 되는 우정의 모습도 되게 이상적인 것에 놓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거나 서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이런 것들을 우정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도 잘 못하고 그런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나 기쁨이 별로 없고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우정을 한참 몸으로 배워야 할 시기에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혼자 주로 많이 시간을 보냈던 아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정을 배울 시간이에요. 좋아요. 기대됩니다. 네. 두 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사실 아까 김PD님께서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셨는데 도덕 지도서를 보면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단원을 설정한 취지가 처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해서? 왜 이런 단원을 만들었는지 그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번 단원은 인상 깊어서 제가 살짝 메모를 해놨거든요. 요즘에 또래 관계에 좀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리고 학교 폭력도 좀 심해지고 있고 맞아.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우정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은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잖아요. 맞다. 그래서 친구랑 접촉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었던 친구들이라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몇 년 전 아이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후유증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군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확실히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정확한 발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책을 읽는데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다거나 이런 현상이 좀 많더라고요. 학교의 지금 교실의 모습은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나요? 아니요,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그런데 벗어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아이들은 또 쓰고 다니고.
쓰는 아이도 있고 안 쓰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이구나. 요 단어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했잖아요.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증거로 영화 캐스트어웨이 아시죠? 네, 맞아요. 윌슨 있잖아요, 윌슨. 네, 캐스트어웨이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윌슨 만들어주는 그 장면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렇게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들겠냐. 맞아. 오죽하면 배구공이랑 그렇게 우정을 나누겠냐. 그렇게 하면서 친구는 꼭 필요하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만 딱 그 장면만. 그래서 그 장면만 여러 번 보고, 전체적인 줄거리는 잘 모르는데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 한 번쯤은, 뭐 두 번까지 볼 일은 아니지만. 아니, 저는 좋아하는 영화인데, 맞아. 목적이 문제인 거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볼 것이냐의 문제여서 제가 말씀을 주저한 거예요, 말씀드리기를. 하여튼 전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 톰 행크스 영화, 그거랑 그 뭐죠, 포레스트 검프랑, 이게 제가 최애 영화, 포레스트 검프 최애 영화 중에 하나라서, 재밌어요. 제가 포레스트 검프는 본 것 같아요. 취향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친구를 정말 친구가 좋다, 친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나? 지금 머릿속에서 막 검색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를 예로 드는 게 조금 적절해 보이는 게, 우리가 인간들 속에 있다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거, 진짜 이 내향적인 사람들, 그건 있지만 무인도에 혼자,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무인도에 혼자 있을 순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난 조금 내 시간을 가질래, 이게 되는 거지. 오로지 혼자라면 진짜 외로울 것 같긴 해요. 그 벌 중에 하나가 독방에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독방에 좀 갇히고 싶어요. 이게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분명히 독방에 갇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같아요, 사람들이. 특히나 글을 써야 되는 분들은 독방에 잠깐 갔다 오면 글이 술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독방에 갇혔는데 그 제때제때 밥을 넣어줘요. 맞아. 누군가가 때 되면 밥 넣어주고 밥 먹고 이렇게 내놓으면 알아서 치워주고. 맞아요. 독방이 좋은 곳이군요. 이런 독방. 네. 휴대폰과 뭐 이런 것만 몇 개 가지고 들어가면. 맞네. 그냥 사람이 참 묘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저도 아이고, 내향적인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전혀 없는 상황이 되면 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번 여행 갔을 때도 바르셀로나 시내로 혼자 걸어 다니는 게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녁 때 모여서 맥주 한잔 하는 것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가치도 있어야 되고 따로 있기도 해야 되고 근데 같이 있어야 될 때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면 뭐 뻔하죠 뭐. 말같이 통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랑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되지 친구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건 되게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되게 복잡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또 같이 있고 싶을 때 같이 있어야지 한쪽은 같이 있고 싶고 한쪽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또 따로 있어야 돼. 그러면 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정이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이 버퍼링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우정 그러면은 영화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친구. 네,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친구. 근데 친구가 우정 같은데 비극적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순간 이게 평생을 놓고 이 모든 시간을 궤적을 같이 하는 친구를 두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것 같고요. 그 어떤 순간순간 뭐 어떤 기간 동안 뭔가 그런 교류를 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거나 서로가 같이 있을 때 편안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좀 있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우정이라고 본다면 범주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정이란 것들이 인간을 좀 그래도 따뜻하게 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외로움 때문에 필요할까요? 우정이라는 것이? 아니면 다른 뭔가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친구가 필요할 때, 술 한잔 할 때 이것도 외로움에 가까운 것 같고 여행을 갈 때도 혼자 가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같이 움직일 때의 재미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약간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 좋자고. 맞아요. 그래서 이기심을 좀 희석시키는 방법은 상대방의 욕구도 같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앞에 우리 갈등 얘기할 때 앞편에서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얘기했던 갈등 얘기했었잖아요. 네. 갈등 얘기할 때 도덕님이 원하는 걸 얘기 안 해서 제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정이라는 거 친구 간에도 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얼만큼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뭔가 넘어갈 수 있고 아 오늘은 나는 좀 피곤해. 예를 들어 술을 마셔요. 나는 밤새고 싶어. 내 상대방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그 영화도 생각나네요. 완벽한 타인. 네, 그것도 봤어요. 영화 별로 안 봤는데 제가 아는 영화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런 영화에서의 모습도 그 남자들이 다 우정이라고 했는데 친구인데 참 묘하거든요. 우정 맞아요. 친구들 맞는데 또 갈등도 있는 거고 또 오만 상황이 다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 또 한 친구가 그 동성연애자인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때 반응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반응이 맞아요. 근데 그게 친구가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친구예요. 근데 너무 놀래죠. 그래서 놀란 반응이 화로도 나올 수 있고 이서진이 화를 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우정이라는 것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족, 화목한 가족, 사랑이 가득한 가족처럼 그런 친구라 하더라도 갈등이 없는 것이 우정으로 똘똘 뭉친 친구다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PD님이 교과서를 미리 보고 오셨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저 지필지에 띄워주세요. 예지력 있나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준 다음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 상황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중에 한 3가지만 가져와 봤거든요. 네.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은 친구랑 놀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시간이 없대. 지금은 난 너랑 놀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놀아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바쁘다고 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 사실 감정은 삐짐이에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어른들도 힘든 거거든요.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를 찾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만약에 다른 친구가 없으면 인생을 반성해야죠. 내가 친구를 안 만들었구나 하는 이거 교과서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네.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바빠? 언제쯤 끝나? 라고 물어보고 그거 끝나고 나서 같이 놀 수 있는 상황인지 내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음에 같이 놀자 하고 쿨하게 가면 제일 좋죠. 근데 인간이 그게 참 안 되죠. 저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이제 학교하고 전부 집에 보냈는데 두 명이 남자아이 2명이 막 씩씩거리면서 교실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랑 놀기로 했는데 걔가 학원 가야 된다고 가버렸대요. 그러면서 막 학원에 쫓아가서 따져야 된다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저보고 막 빨리 잡으러 가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학원이 학원은 가야지. 그래 나 안 된다고. 걔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계속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훌륭한 친구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너가 시간이 안 되면 쿨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가 악기를 연주해요. 나 피아노 배웠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연주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한테 연주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 이거 더 어렵다. 앞에 거는 그 기묘한 이야기라는 그 미드 아세요? 넷플릭스 미드? 거기 보면 친구 4명이 나와요. 그 친구 4명이 한 명이 4차원 세계 같은 데로 빠졌을 때 도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또 그 친구들끼리 이 갈등도 보여요. 이렇게 놀았으면 어렸을 때처럼 놀았으면 좋겠는데 또 어른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한 애가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뭐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는 모습. 근데 그건 도리어 쉬운 것 같아. 그 문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무언가 하고 그 노력한 거를 보여줬을 때 나의 맞아요. 반응하기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표정을 숨기지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채원쌤 같은 경우는 늘 웃으시는 얼굴이기 때문에 계속 웃으면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표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맞아. 학습하셔야 돼요. 얼른 웃으세요. 어려워요. 그 금실 필요해요. 금실. 사실은 실제로 친구가 연주를 했는데 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 아이들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더 잘하는데 막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야 너 언제부터 피아노 배웠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런 상황을 넣었겠죠. 근데 남자애들끼리 그 여자애들도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남자애들끼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칭찬해주는 요런 곰살맞은 스타일 아니고 서로 그냥 욕하고 그쵸. 서로 때리고 야 때려쳐라 이런 느낌으로 서로 친해진 그런 거 같긴 맞아요. 한데.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자애들끼리는 그럼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좀 찾기 힘들다는 게 잘못 칭찬해주게 되면 계속 서로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 T는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그 친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걸 잘못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칫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왜 내가 굳이 똑바로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굳이 왜? 친구를 사랑한다면 우정이라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순서가 있다고 전 생각해요. 연주를 들려줬잖아. 근데 단벅에 초장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초장에 싹을 딱 잘라주는 게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일단 접수해야죠. 나는 접수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 접수했으니까 반응이 나가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재밌죠? 너 열심히 쳤구나. 와 이만큼 했구나. 접수가 이게 접수죠. 자 선생님 심판 봐주세요. 교과서에서 뭐라 그러나요? 아니요. 저는 구경할 거예요. 정말 이거 어려워요. 저도 제 성향대로 나가면은 말씀드렸던 그냥 팩폭이 맞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사회생활하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또 그걸 안 해주는 게 무조건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럼 그 중간이 어디야? 라고 묻는다면 그거 맞긴 되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친해지기 전에는 그분이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 해주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벗어난 게 저의 나름대로 솜방망이를 씌운? 중간에는 근데 솜을 좀 얇게 씌우신 거 맞아. 모양만. 아니 그렇진 않고 좀 많이 씌웠는데 나의 그 행적을 여태까지 알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석해주죠. 전곡을 찌른다. 이게 말은 예쁜 것 같지만 사실 팩폭이다 이렇게 옆에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네. 하여튼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두 분이 항상 정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뭐 모범 답안 이런 거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한다 이렇게 결과를 칭찬해 주기보다는 너 열심히 연습했구나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칭찬은 하면서도 네가 재능이 있다고는 안 했어. 이런 느낌. 맞아. 열심히는 했네. 잘한다고는 안 했다. 이 정도의 기분 좋은 말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역시 쌤이십니다.
훌륭하세요. 정말. 과정을 칭찬하더라. 칭찬을 조심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나온 다음부터 칭찬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지는데 지원쌤한테 죄송은 해요. 미모 칭찬을 자꾸만 드려 죄송은 한데 원래 타고난 걸 칭찬하지 마라 이렇게 교과서에 돼 있는 걸 알고 있으나 또 이건 또 안 할 수도 없는 칭찬이라 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네 근데 진짜 지원쌤은 정말 최고인 건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는 좋은 맞아. 선생님이라는 게 이게 그게 제가 느껴져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민망할 때는 화제를 돌려야죠. 네, 그럼요. 이제 네. 세 번째 상황이에요. 모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저랑 서로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느 팀이랑 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게 보인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장문의 글로 바꿔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이 좋은 점이 그게 있잖아요. 말은요, 주워 담기가 어려운데, 글은 맞아요. 백스페이스가 존재하거든요. 퇴고를 몇 번 하셨어요? 그거 보낼 아주 때? 많이는 안 했어요. 이것도 제가 네. 퇴고를 안 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저한테 도움이 된 게 뭐냐면 블로그 글도 좀 써보고 브런치에도 글도 써보고 최근에 또 IT 관련된 책이나 하지만 써보고 하면서 글 쓰는 게 조금 연습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그 포인트인데 제가 글을 잘 쓴다 이 뜻이 아니고 글로 표현을 해보고 나면 그 안에 퇴고 아닌 퇴고를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내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겠다라는 거를 글로 자꾸 써보고 퇴고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요령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거기다 잡았던 것 같아요. 이번 문제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지에 대한 글이 중간중간 섞였어요. 그래서 방향이 일치한다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하우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why?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 접근할 것 같아요. 뭔가 정답은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성격상 모듬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 모듬에 내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깔끔하게 저의 의견을 그냥 접고 그들이 하게 그냥 둘 것 같은 생각? 인데 사실은 더덕님은 거기서 자기 주장을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쭉 밀어요. 그게 필요하다.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앞으로 못 나가고 결과가 안 나와요. 시간 내에 결과 못 내요. 단점이에요. 근데 더덕님이 얘기하시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할 때는 제 소리를 맞아요. 내는데 그냥 모듬 활동은 제가 소리를 안 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니까 전 크리티컬한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더덕님은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케바케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뭐를 정답으로 제시하는지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아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화로 풀어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네. 수업 시간이 4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40분 안에 해야 되는 활동들을 다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저학년들은 교과서 꺼내는 거를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되면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가져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수업이 시작하면 뭐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막 이러는데 막 보면은 막 사물함 막 뒤죽박죽 막 넣어놔가지고 막 다른 책 사이에 껴있고 막 그런 아이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찾아주는데 5분 또 뭐 하는데 5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모둠 활동하는데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 그러면 너네 의견을 서로 나눠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 어쩔 수 없네. 그것도 하나의 중재 방법이네. 방법이긴 하네요. 시간이 부족할 때 맞아. 해결할 방법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저학년 중에는 극도로 자기가 질까봐 불안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운이 없어서 가위바위보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요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면 답이 없고. 저런. 그렇구나. 그럼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뭐 그래도 똑같겠지만 그 똑같죠. 그거는 생각의 패턴이니까. 와 진짜 쉽지 않다. 그러게요. 진짜 그 생각이 드네요. 수업을 그렇게 짧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강하게 들고 그 예전에 수학 공부 잘하는 법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할 때 한 문제를 시간을 주지 말고 풀 시간을 정말 충분히 줘라. 몰입의 즐거움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실 문제가 난이도를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면 거의 대부분 답을 찾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못 찾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안타깝네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이 내용으로 충분히 토론해보는 끝장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다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리적으로 어렵긴 하겠어요. 일단 인원이 한 반에 20 몇 명 되는 거죠. 네, 그 아이들을 그쵸, 그 아이들 다 고려하기가 힘들고 이런 끝장 토론 같은 거는 정말 한 모둠을 한 선생님이 맡는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힘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토론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커리큘럼을 혹시 이 방송을 혹시나 들으시면 커리큘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사실 지식 전달하는 수업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책을 읽으면 되고 요즘 뭐 잘 돼 있는 유튜브도 많은데 굳이. 그렇죠. 이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잘 되진 않겠지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으로 가서 엄마 아빠랑 토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지난주로 가나요? 네. 네. 토론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안 된다면 시간에 제약이 없는 곳에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최우쌤 뵈러 내려가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전 그런 시간이 좋아요. 길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졸죠. 운전하다가 졸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긴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구체적인 상황별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가 정말로 실제로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친구가 장난으로 툭툭 쳤어요. 근데 나는 기분이 나빠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때는 너가 툭툭 치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를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상대방 친구한테. 맞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투나 아니면 이제 그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거를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죠. 짜증이 나면 애들은 일단 짜증부터 내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나서요. 그래! 하고 한 다음에 지읒, 리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쌍시오 발음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장난을 치는 친구가 있을까? 왜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할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고 하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마치 그거죠. 요즘은 애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하고 있으면 꼭 끊는 애들 있죠. 맞아요. 그 심리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끌고 싶은. 이거는 전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갑자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며칠 전에 저희 반 여자아이 어머니께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이 아이 짝꿍이 남자아이인데 계속 괴롭힌다.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고 어떻게 이렇게 괴롭히고 계속 이렇게 그 사례를 다 적어가지고는 보내시면서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왜 그러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아이만 따로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관심을 끌고 싶었대요, 자기는. 같이 놀자고 얘기를 하는데 안 놀아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표정을 보니까는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당연하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걔 좋아해?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손에 뭐 필통인가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더니 귀여워라. 경생을 하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면서 저 기분 나빠서 전화 까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귀여워라. 아니 안 좋아하면 말지 뭘 전화까지 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단호하게 누가 봐도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확 보이는데 그쵸? 필통 떨어뜨릴 때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무튼 다시 이제 저희 이야기로 돌아오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는 너무 내 생각만 해서 나는 재밌으니까 난 장난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저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평소에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더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다.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다. 친구랑 나는 마음이 다르니까 나는 재밌어도 친구는 괴로울 수 있다. 친구가 괴롭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남학생한테는 화성 남자 맞나? 금성 여자를 꼭 읽어보는 걸로 추천 노사를. 3학년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가혹하십니다. 걔네들용이 없나요? 혹시 3학년용으로? 가혹해. 네. 제가 연애 코치를 잘 해볼게요. 네. 그건 연애 코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선생님 전문. 네. 마음을 잘 읽어주는 선생님. 브런치에서 연애 분야 크리에이터. 맞다. 오, 타이틀 좋다. 왜 연애 분야인지 모르겠어요. 연애도 못하고 지금. 결혼해버려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그 결혼 생활을 쓴 그 내용이 너무 알콩달콩해. 갈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애정이 막 넘쳐. 그래서. 저는 진짜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안에 그 분노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읽는 사람마다 알콩달콩하다. 제 생각에는 저희 번외편 하나 만들죠. 바른 연애. 너무 근데 저 그거 하면 연애 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하면 되죠. 아니, 남편 말고. 뭐 가상연애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학생들이 아이돌 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일종의 가상연애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건전하게 그 에너지를 맞아요. 네,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죠. 맞아요. 지나치게 돈만 안 쓴다면. 펜질이 네. 그거 하나 만들어 보시죠. 아무튼 바른 연애를 하면서 제가 연애하는 법을 배워서 두 번째 결혼은 꼭 성공하는 그런 마무리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살짝 선 넘은 것 같은데 남편이 이거를 안 들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언젠가 또 들으실지도 몰라요. 괜찮아. 아무튼. 떠날 사람이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 네.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솜을 잔뜩 두르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